이거는 이제 12월 달에 제가 직접 했던 작도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때 글을 썼어요. 여기 0.46 있는 구간에서. 아, 아닌가? 아, 여기 있을 때 썼네요. 0.5 있을 때. 0.5에 있을 때 이걸 관점을 썼고, 저는 첫 번째 여기를 근거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깨면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차트에서도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이제 여기서도 깨지고 여기서도 깨졌죠. 어, 제가 그 이번에 그러니까 저번 주 일요일 날 공부방 2기분들 마지막 수업을 했었어요. 마지막 수업을 하고 나서 그 손익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차트를 이제 분석하고 여러분들이랑 그러니까 그 공부방 분들이랑 내가 만약에 여기서 했었으면은 뭐 어떻게 했었을 거야 하면서 이제 과거의 차트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배율을 3배로 한다는 가정하에 마이너스 15%를 두 번을 손절을 했었어요. 두 번 손절. 두 번 손절하고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으로 마이너스 15%를 두 번 경험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70, 뭐 2, 3만 원 정도 돈이 남아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구간에서 또 다시 한번 잡았을 때 그때는 40%였나요? 그때 40% 곱하기 3이니까 한 120%짜리를 먹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 2.3배 해가지고 한 150에서 160 정도가 돼요.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항상 손절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분석을 다 해놔도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손절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지 어떻게 그 상황에 반대됐을 때 대응을 얼마나 하느냐의 차이인데 어쨌든 15%의 손절이 두 번이나 나갔으면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멘탈이 많이 흔들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승률로 그러니까 제가 2패를 했죠. 여기서 2패 그다음에 1승을 했지만 제 시드는 어때요? 1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150이 됐어요. 그러니까 손절을 했다고 해서 너무 막 낙심해하지 말고 너무 화나 있지 않아도 돼요. 왜냐? 우리는 손익비를 통해서 좋은 구간에서 딱 한 번만 먹으면은 그 전에 잃었던 손실분을 다 복구하고도 남을 거니까 그거를 항상 생각해두고 내가 작도를 해도 그 방향대로 가지 않을 때 얼만큼 대응을 하느냐, 그다음에 얼만큼 리스크 관리를 또 멘탈을 잘 관리하느냐,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결국엔 깨졌지만 다시 한번 여기 0.04139 이 구간 위로 다시 올라와서 마감한다면 그때 롱을 타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지 구간은 이탈을 했지만 다시 한번 그 지지 구간을 올라올 때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이라는 코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VR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VR이라는 코인이 있고 이것도 이제 16일 같은 시간에 썼으니까 뭐 한 요 정도에 있을 때 썼던 거겠죠. 그래서 여기 아직까지는 매수 타이밍에 오지는 않았지만 이 구간에서는 한번 담아 볼 만하다. 이제 이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담아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들은 아마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NKN이라고, 얘는 지금 약간 체인 링크 아시죠, 여러분들? 체인 링크도 되게 길게 횡보를 했어요. 되게 길게 횡보하다가 그 횡보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큰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여기서 제가 비트레이딩 존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여기 하늘색 빗금친 부분을 넘어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항상 주봉 마감을 보면 이 구간을 꼬리로 했기 때문이에요. 네, 무진님 어서 오세요. 한 번도 그 위에서 몸통으로 마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얘는 조금 덜 먹더라도 이 하늘색 빗금친 구간을 넘어서고 마감했을 때 이런 곳에서 사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구간에 온다면, 이 비트레이딩 존, 이 박스 구간 하단에 온다면은 짧게 로스 잡고 매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체인링크 차트 보여드릴게요. 이거랑 되게 흡사해요. 여기 보이시죠? 이 체인링크도 여기서 되게 길게 횡보하다가 거기를 돌파해 주니까 이렇게 오르죠. 근데 얘도 어때요? 매물대 없이 하락한 구간은 매물대 없이 올라가죠, 다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체인링크도 진짜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여기 구간 강하게 돌파했죠, 이때. 그리고 계속해서 꼬리로 지켜주는 모습도 보이고, 과거에도 여기는 지지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 이 네모난 박스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 12.6에서 13.7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뉴메르라는 코인인데요. 얘는 저도 조금 의아해요. 얼마나 가려고 얘가 이렇게 길게 횡보하나 싶은데, 이거 제가 한 10월 달 요 정도 구간? 요 정도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진짜 그거에 비해서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엄청 안 올랐어요. 지금 9% 올랐네요. 9%. 제가 지금까지 관점 쓰면서 이렇게 안 가는 코인은 좀 처음 봐요. 그 페트라고, 이것도 좀 안 갔던 코인인데요. 제가 맨 처음 9월에 디스코드에서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추천드렸었고,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좀 지체되긴 했지만 10월 중순쯤부터 상승이 나오더니 지금은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뉴메르도 같아요. 너무 안 가요. 안 가는데 얘도 어찌 보면은 지금 이런 박스권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구간에 있다. 14불만 깨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뉴메르라는 코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라는 코인입니다. 다음은 사이버. 자, 이것도 보신다면 지금 이탈 시 제가 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는 이탈하지 않았고, 잠깐 이평을 보면은 이평에서 보면 롱 치지 말라는 이평 배열이죠. 롱 치지 말라는 이평 배열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선 잡을 필요가 없어요. 저라면 안 잡아요.
이 이평이 다시 한번 정상적인 모습이 될 때 차라리 그때 들어가는 게 낫지. 리스크를 안고 보조 지표에서 야 이거 여기서 롱 치면 안 돼. 이 구간은 롱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여기서 남들보다 조금 더 먹겠다고 롱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사이버는 어쨌든 이 구간을 지지를 해줘야 되고 5.8이라는 그 다음에 이평의 배열이 다시 한번 이쁘게 모양이 된다고 할 때 그때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이버라는 코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루파이라고 TRU라는 코인이에요. 얘는 무너졌죠? 무너졌기 때문에 롱은 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점이 하락하고 있어요. 고점도 하락하고 있고. 음, 네, 저는 차라리 여기 위에, 여기 위 수치로 하면 0.052 이 구간 올라왔을 때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차라리요. 음, 이 코인은 왜 안 돼 있지? 다음서 그리고 그 다음에 HFT라는 코인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쐐기 패턴을 이용해서 매매하시려면 웨지 상단 돌파 후 되돌림의 매수 포지션을 잡으시는 걸 추천하고 쐐기 안으로 캔들이 다시 들어오면 손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그뭐 아발란체, 폴카닷, 이오스 대부분 다 이런 폴링 웨지를 그렸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폴링 웨지가 나왔으니까 상승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번 빠졌죠.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처럼 다시 한번 이 추세를 돌파했을 때는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보라색 위에 있을 때 매수하는 게 더 좋다라고 했고, 여기서도 보면 이탈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FT라는 코인은 이 위로 올라왔거나 혹은 이런 손절이 짧은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다 그 써놨던 코인들이에요. 조이, VR, NKN, 느메르, 사이버, TRU, RBN, HFT. 그리고 아까 RBN 같은 경우는 주봉이에요. 이게 주봉. 주봉인데요. 상장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나왔는데, 이거 MCDX라는 보조지표예요. 제가 이번 관점에서 썼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왜 이래?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 있죠? 이 초록색이 많으면 매도하려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빨강색이 많으면 매수하려는 힘이 강한 거고,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단타 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좀 더러울 수 있다라는 그거를 표현해 주는 건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록색은 매도하려는 힘, 빨간색은 매수하려는 힘이니까 빨간색이 많을 때 나도 매수해야지. 근데 오히려 가격은 떨어집니다. 왜냐? 매수하려는 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집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비율을 차지하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MCDX를 가지고 차트를 봤을 때 어떤 모양이 나왔냐면 하락장에 이런 빨강색 이 비율이 되게 강해요. 하락장에. 그때는 뭐다? 매집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이 매도하려는 힘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단순하게 초록색은 매도하려는 힘이 강해. 나도 빨리 익절해야겠다. 사람들이 다 파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이제는 오를 시기구나. 이 초록색이 많아지면 오를 시기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 이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록색의 비율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쵸? 제가 말했던 게 맞죠? 이렇게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가격이 오르면서 오히려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과거의 차트를 가지고 이런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 가셨죠? 잠시 녹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